어머니의 정성이 한가득 도착했습니다. 사골국으로 만드셨다는 김치찌개를 데우고 어묵볶음, 곤피장아찌, 김볶음, 고추부각, 검은 콩장, 양배추전 그리고 잡곡밥까지. 덕분에 풍성한 칠첩반상으로 오늘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20대 후반의 일입니다.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갑자기 하던 말을 멈추더니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너 지금 우리를 아주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있겠네? 그 친구의 돌발스러운 말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엉뚱맞게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절대 남욕 안 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수건이 뒷담화 까고 있으니. 그러니까 너 아까부터 아무 말도 안 하고 듣고만 있는 거잖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비교적 남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라는 것을요. 물론 그때는 내가 무슨 남욕을 안 해. 나도 해. 라고 말하긴 했지만요.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였을 겁니다. 친구들 한 무리와 함께 각자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집에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먼저 인사를 하고 집 쪽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남은 3명의 아이들이 그 친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안 좋은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다시 다른 한 명이 우리와 인사하고 자기 집 쪽으로 발길을 돌리니 기다렸다는 듯이 남은 2명이 그 친구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전 이게 뭐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다음이 우리 집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겁이 났습니다. 이제는 저 둘이서 내 욕하겠네? 싸우고 삐지고 욕하고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다 다시 오해하는 일이 생기면서 티격태격 토라지고 어른들도 그러는데 아이들이라고 왜 안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더 하겠죠. 그러면서 크고 배우고 관계를 쌓고 성숙하고 꼭 작정하고 나쁜 의도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속상함을 표현하다 보니 남 험담, 친구 욕도 하게 되고 같은 사람을 두고 함께 뒷담화하면 왠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둘이 좀 더 서로를 잘 이해하는 것 같고 잘 맞는다는 느낌도 든다고 합니다. 험담을 한다는 것이 결코 긍정적인 행동은 아니겠지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잘하면서 누구나 다 해왔고 해본 그런 행동일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저는 몰래 하는 뒷담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쏘아붙이고 못되게 굴기도 했습니다. 크게 싸운 후 절교했던 친구가 화해를 청해 왔는데도 끝까지 화해를 안 한 적도 있으니 제가 누구를 비난할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고등학교 하굣길에 있었던 그 일이 제게는 왜 그리 강하게 뇌리에 박혔는지 그 일 이후로 난 절대 남욕 안 해야지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결심은 결심일 뿐이라 그 이후로도 남 이야기 뒷담화 많이 했을 겁니다. 다만 남 앞에서는 트램이나 방귀를 끼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참는 것처럼 남 이야기나 특히 부정적인 이야기는 의식적으로 안 하려고 참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상사에 대한 욕이나 공개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공인들에 대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 친구가 저에게 핀잔 주듯 말했듯이 모두가 공감하는 타인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 내가 침묵을 지키는 경우에는 그 분위기 자체가 조금 어색해질 때도 있습니다. 남 험담을 할 때는 상대방의 맞장구가 있어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맛도 나고 죄책감도 거의 들지 않게 되는데 말이죠. 지금이야 제가 나이도 있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지 않아 전혀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지만 한때는 저를 힘들게 했었던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 이야기를 안 하며 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다 보니
덩달아 타인에 대해 무관심한 내가 된 것은 아닌가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좋아하면서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별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자기 중심적인 관계성을 갖게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